장애인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산만에 인공섬을 만드는 해양신도시 사업이 재정 낭비는 물론 구도심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5년여 만에 복직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센트럴은 복직날을 손꼽고 있습니다. 잠수함 등 전기 선박을 육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세계 세 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를 한 뒤 차익을 가로채는 장애인단체의 실태 연속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무주택 장애인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한 특별 공급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시의 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장애인 8명의 아파트 분양 거래를 주선했습니다.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떼갔습니다. 거제시의 또 다른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 장애인 10여 명으로부터 웃돈 수백만 원씩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전매로 발생하는 웃돈을 가로채는 일은 대부분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량의 10% 정도를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의 내 집 마련에 정책적 배려를 하는 제도. 청약 경쟁이 없고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피해를 본 장애인이 분양권 전매를 직접 하기 어렵다 보니 엉뚱한 사람이 돈을 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건네줘도 그 돈이 장애인한테 못 가는 부분이 대장도 조금 먹어야 되고 정무 일본 사람도 좀 먹어야 되고 사단식으로 같이 찾아 일이 끝이 하니까 결국 장애인은 평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기에만 날리게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조금 당첨이 되기 쉽게 장애인들만 모아서 특별공급을 하는 것인데 제3자가 그 전매 차익을 노리고 뒷주머니를 챙긴다는 것은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소외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복지제도. 일부 장애인 단체와 부동산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마산만에 축구장 100개 크기의 인공섬을 만드는 해양신도시 사업. 지난달 매립 작업이 끝나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사업이 재정 낭비는 물론 구도심의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자본 1조 5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 원이 투입되는 마산 해양 신도시 사업. 오는 2023년까지 63빌딩 2배 크기의 국제 컨벤션 단지와 1,300병상 규모의 국제병원 등을 유치해 세계적인 업무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자본 유치 계획이 장밋빛이라는 지적입니다. 창원시의 규모의 국제회의장이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신도시 난개발로 인한 구도심의 몰락입니다. 창원시는 주거지 건설 등을 최소화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지역도 지금 많이 비어있잖아요.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파장이 생기지 않을까. 실제로 부산의 경우 매립지 난개발은 현실입니다. 애초 관광단지 개발이 목적이었던 부산 수영 매립지와 도로 확장을 위해 진행된 용호 매립지 사업 등 수많은 매립지가 초고층 주택단지로 변했습니다. 이후 심각한 교통체증과 조망권 침해 등 후유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성의 어떤 문제로 나대지로 계속 방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개발 이익 환수 등 매립지 난개발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창원시는 민감한 문제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경남의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의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 5년여 만에 복직해 오늘 출근했는데요. 부당 해고 판결이 따르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12명의 대림차 해고 노동자들. 그간의 고통을 외침으로 대신합니다. 지난 2009년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한 지 5년 3개월. 대법원은 지난해 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복직을 축하하는 꽃을 달고 동료들의 축복 속에 회사로 걸음을 옮깁니다. 집에서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여기 나와서 이제 동지를 보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5년 동안 참아준 집사람도 고맙게 생각되고 그러네요. 회사에 남았던 동료들도 일터에서 다시 만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또 뭐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었고. 회사 측은 복직자들을 상대로 일정 기간 재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경남에서 잇따랐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센트랄이 2012년 징계 해고한 노동자는 3명. 최근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은 아직 못해 일상은 같습니다. 이은진 씨는 최근 어머니가 쓰러져 대법원 판결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일단 그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러져가지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의 길은 열렸지만 실제 복직과 밀린 임금에 관해 사측과 겪을 진통이 이들에게는 또 과제로 남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잠수함과 같은 선박은 전기로 추진하는 장치가 수중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수중 전기 추진 시험을 육상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세계 3번째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최초 쇠빙연구선 아라오노, 축전지를 주 동력원으로 전기로 추진하는 선박입니다. 얼음을 깰 정도의 추진력을 전기로 얻고 있습니다. 가혹한 조건에서도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는 잠수함. 전기 추진 시스템이 필수인데 한번 탑재되면 바꾸기 어려워 사전 시험이 필수입니다. 전기 추진 선박의 핵심 설비를 검증하는 육상시험소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입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 중인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의 성능 시험에 당장 사용됩니다. 잠수함의 추진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성능이 검증된 장보고 3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 추진 방식의 선박은 공해가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각종 추진 시험을 육상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수중에 실제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부품을 미리 개발하고 국산화시킴으로 해서 어떤 침체의 인류를 갖고 있는 조선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 20년 동안 1조 5천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육상시험소가 고부가가치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기술력을 쌓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되면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수색이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요즘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가 무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실종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송금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79살 이정래 할머니. 치매로 3년 전에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경찰 수색으로 발견됐습니다. 다시 실종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남편 박종락 씨는 요즘은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언제든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목걸이 형태의 감지기를 이 씨가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이 나가도 화장실에 갈 때도 다른 데 갈 때도 항상 불안하거든요. 까지 있으면 이제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고. 보건소와 경찰 등에서 보급하는 이 배회 감지기는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문자와 지도 정보로 치매 노인의 위치를 전송해 줍니다. 설정 구역을 벗어나면 최대 3명의 보호자에게 경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특히 CCTV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종된 치매 환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를 보급한 뒤부터 이 지역에서는 치매 노인 실종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저희 경찰에서 112 신고 포함해서 실종 접수된 건수는 총 58건입니다. 배회 감지기 보급 사업 이후 올해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국의 65살 이상 치매 노인은 52만 명, 10명당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배회 감지기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실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청 일부를 서부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발의할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경남도청은 서부권개발본부 등 3개의 실국과 인재개발원 등 2개의 산하기관의 서부청사 이전과 함께 정무부지사의 명칭과 업무 변경을 위한 관련 개정 조례안을 오늘 4월까지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권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남도청이 조례안 개정 없이 진주1호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은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제정하고 피해 할머니의 생활을 돕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경남에서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도의원은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과 기념사업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매년 8월 14일을 기리밀로 정해 국내외에 알리고 경남에 사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활비와 사망했을 경우 100만 원의 조의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 축구발전에 이바지한 수국 전용두 축구장학재단 출범식과 고인의 자서전인 축구바보 전용두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용두의 삶과 사람들을 주제로 고인을 추모하고 유소년 축구팀인 찬란한 FC를 비롯해 초, 중, 고, 대학생 선수들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탄자니아 다레살람주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해 경상남도가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탄자니아 다레살람주 메커사디키 주지사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우호 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협정에 따라 탄자니아 경제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농업발전을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벌이고 새마을운동을 전파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독립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 경남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구가 되려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 독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시내 버스기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장우영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기사 38살 정모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경남의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 사감 역할을 하던 직원 29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 역할을 하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하동의 한 건물에 사이버 도박장을 차려 새벽까지 손님을 받으면서 도박 베팅 금액의 8.3%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